음식이 중요한 이유는 고혈압, 당뇨, 암,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은 유전적 요인보다 식생활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 문제점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지방간이라든가 당뇨, 염증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죠.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잘 조합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이제 간호 현대의학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건강과 질병을 치료하는데 현대의학이 마치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요. 또 중요한 만성 질환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질환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만성 질환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치료 중심 의학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예방 중심, 그리고 회복의 중심. 이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이야기할 때 약물이나 수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병을 억제하는 데는 현대의학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이런 문제에서 현대의학은 지금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음식 이를 통해서 면역을 조절하고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건 전부가 음식이 갖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에피제네틱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인 내용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우리 몸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후성 면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매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에피제네틱 신호를 관리하는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음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은 열량의 공급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여러 가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그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든가 이런 어떤 식물이 갖고 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칼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이런 굉장히 훌륭한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메칠레이션, 아세틸레이션 뭐 이런 등등의 용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다 식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음식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암,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은 유전적 요인보다 식생활에 이라든가 어떤 그 환경적 요인에 훨씬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만성 질환은 약으로는 치료하기가 이제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완치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나 어떤 이런 식이요법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그 핵심 축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 문제점 참 많습니다. 우선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당이죠. 그리고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이제 그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고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 지방간이라든가 당뇨, 염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죠. 이제 여기에다가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겹치게 되면 우리 장내의 미생물까지 이제 파괴가 되면서 건강이 아주 굉장히 휘청거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고요. 또 하나는 현대인들이 참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생활의 패턴이 식사를 천천히 줄이고 음미하는 식의 식사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식사, 그리고 또 불규칙한 식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내분비 상태를 균일하게 만들지 못해서 결과론적으로 위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의 리듬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이제 많은 만성 질환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이 과도한 액상 이제 그런 액상 그런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 칼로리가 굉장히 이렇게 과잉되게 들어오는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달달한 커피 또 음료수 뭐 또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포만감이 없죠. 식이섬유도 없고 그런데 칼로리는 과잉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또 함정에 빠뜨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지방과 단백질의 불균형입니다. 붉은 고기라든가 튀김 위주의 단백질 섭취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메가3와 오메가3의 그 적절한 비율이 굉장히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메가6가 이제 과다하게 들어오면서 염증성 체질로 전환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사 패턴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게 되고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장내 미생물의 그 유익균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질 못하고 유해균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결국 면역력이 약화되고 또 피부에 여러 가지 독성이 나타나고 호르몬 대사의 이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계속 이제 같은 개념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음식. 아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이건 나쁘다 좋다 다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대표적인 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발암 1군으로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이제 가공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질산염이라든가 아질산염 이런 것들이 그 인체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암을 유발하는 이제 발암 물질로 전환이 된다든가 또 고온 가열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유방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췌장암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이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로 변환이 된다든가 또 이 과도한 나트륨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이런 가공육을 먹게 되면서 혈압이 상승되고 심혈관 질환이 악화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꼽으라면 가공육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패스트푸드. 이제 예를 들면 감자튀김이라든가 치킨, 마가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이런 것들이죠. 트랜스 지방은 이제부터 용어 정리를 좀 바꾸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염증 폭탄이라는 용어로 바꾸시면 훨씬 더 실감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염증 폭탄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식별하지 못하는 그런 변형된 지방이 되면서 세포막과 호르몬 대사를 교란시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이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상승하고 HDL은 이제 저하가 되는 그래서 결국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또 당뇨병이라든가 치매 위험이 이제 증가가 되고 또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나니까 우리가 영양이 들어왔는 것을 세포막이 제대로 이제 받아줄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몸이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설탕이 과다하게 이제 이렇게 가당 설탕을 더 집어넣어서 만든 음료들이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뭐 우리 탄산 음료니 뭐 그다음에 에너지 드링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당 커피 이런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판매하는데 이제 실제는 음료로 섭취하는 그런 설탕이 훨씬 더 위험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꾸 과잉 섭취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지방간이라든가 대사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신살
쌀, 신밀가루, 신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타민, 미네랄뿐이 제거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 지수만 높아진 식품을 우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대사성 질환에 노출되고 체중은 증가가 되고 많이는 먹었는데 올바른 영양이 균형 있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피로감은 이제 증가되는 그렇게 하면서 장 점막을 또 자꾸 자극을 해서 장누수 이런 현상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 몸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는 이제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 줄이자.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인공 감미료라든가 식품 첨가물이 다량 들어있는 이런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바꿔야 될 식습관이 있다면 저는 지금 앞에서도 이제 그 문제점을 쭉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우리는 좀 한번 바꿔보자. 이제 그래서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을 이제 줄이는 쪽으로 한번 식습관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을 드시게 되면 이 가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첨가가 되는 나트륨,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 인공 첨가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해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야식이라든가 이럴 때 이것을 간식의 개념으로 또 습관을 하는 이런 습관화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절제하고 억제하는 이런 마음가짐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커피, 탄산, 에너지 음료 이제 이런 것들은 이뇨 작용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 전체 수분 대사에 이제 많은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소화 불량, 장누수 이제 이런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제 저는 이 제안을 하기를 어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든가 가공된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중심으로 식사를 만들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제철 음식 그 다음에 신토부리 제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많은 어떤 우리 조상분들이라든가 우리 여기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만들어서 오던 어떤 조리 방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저는 가장 이 식사의 그 올바른 식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한 어떤 영양소 중심의 식사보다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균형이 잡히도록 한 그런 식단이 저는 가장 아주 무난하고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된다면 식이섬유를 좀 더 충분히 이렇게 챙기는 이러한 식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장 건강을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게 발효한 음식, 특히 청국장, 김치, 된장, 뭐 묵은지 뭐 이런 등등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 발효 음식을 식탁에서 한 끼만이라도 좀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식단을 꾸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식습관에 5가지 제가 질문표를 이렇게 던진다면 몇 끼 채소가 있었나, 단백질은 포함됐었나, 또 천천히 씹어서 먹었나, 공복 시간은 있었나, 가공식품을 피했나, 이런 식의 내 나름대로의 이제 올바른 식습관을 향한 이런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식단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고의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식이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 하나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인데 우리 쾌변을 위해서는 바로 수용성, 불용성의 어떤 그 적절한 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은 대부분 채소라든가 해조류 이런 것들인데
있는데요. 특히 식이섬유가 이제 많이 들어있으면서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잘 조합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전자피라고 해서 질경이 씨앗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보통 음식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변비 환자분들이라든가 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이제 그분들의 그 증상을 개선시켜줄 목적으로 약이라든가 기능성 식품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나와 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귀리, 이 오트밀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제 그건데 여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을 이제 억제해주는 아주 건강한 곡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타글루칸 성분들이 많아서 면역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십자화과 채소죠. 양배추라든가 이제 그 브로콜리, 이제 이런 것들이 장 점막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변비라든가 이제 또 설사 이제 이런 것까지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치커리 뿌리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 껍질채 이제 우리가 먹을 때 거기 사과에 있는 펩틴이라는 수용성 성분 그 리그난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변비와 설사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일반적인 내용보다도 우리 떠먹여주는 TV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청국장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청국장에는 수용성, 불용성 모든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아주 단백질까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이소플라본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 이상의 그 다양한 건강에 이점을 주는 이제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를 또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역이라든가 이런 해조류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게 만들고 우리 몸 안에 1차 방어선이라고 하는 점막 조직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정말 하나가 두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 뭐 10가지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정말 좋은 작용이 기대가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나나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참 맛있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라든가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지만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이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도와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팽이버섯을 이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팽이버섯은 장 건강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풍부한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이 팽이버섯을 잘 활용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청나게 대변량이 많아졌다. 대변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 이렇게 대변이 많이 나오다니 이럴 정도로 이 팽이버섯은 아주 굉장히 좋은 양질의 식이섬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팽이버섯 값도 싸고 이제 쉽게 우리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쾌변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의 하모니에서 시작이 된다. 이제 그러나 여기서 딱 이 중요한 점의 하나는 식이섬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해야만이 그래야 이 식이섬유의 작용도 좋아지고 훨씬 더 부드럽게 변을 볼 수 있는 이런 컨디션이 유지된다. 그래서 식이섬유 플러스 충분한 수분 섭취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바나나가 이 비피더스 균을 증식하는데 굉장히 좋은 작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 먹게 되면 오히려 변비를 유발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녹색 또는 좀 덜 숙성된 바나나를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게 탄닌 성분, 그다음에 저항성 전분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익은 바나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껍질에 검은 점들이 박혀서 시장에서 바나나를 파시는 분이 상품성 가치가 떨어져서 그냥 막 이렇게 싸서 주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 바나나를 갖고 오시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아주 가장 좋은 그런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 바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이런 바나나를 드시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식품을 드실 때 항상 물과 함께 섭취를 하는 이제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바나나는 그 유효 성분이 바나나 여기에도 있지만 껍질 가까운 데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인체에 작용하는 유익한 작용을 하는 이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껍질 가까이에 있는 성분까지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드시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바나나를 드시는 방법으로 이제 사과와 바나나를 이렇게 끓여서 스프 형태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과와 바나나를 같이 갈아서 이제 스무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면 이게 수용성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이게 포만감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이런 아주 지속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바나나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바나나하고 콩을 섞어서 이제 우리 소위 이제 바나나 두유를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바나나 두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방법. 뭐 그 이외에는 뭐 치아 씨드라든가 바질 씨드라든가 젤 형태를 잘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재료들하고 바나나와 함께 이렇게 스무디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바나나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어떤 치즈라든가 우유라든가 고지방 유제품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잘못 곁들여지면 일부 사람들한테 유당 불내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장내 가스가 생겨나고 변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바나나를 드셨는데 드시는 그 옆에 같이 드시는 것이 정제된 탄수화물, 다시 이야기하면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것들을 드시게 되면 그만큼 장 운동이 지연되고 바나나 혼자서 배변을 만들고 장을 해야 되니까는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한다든가 이제 특히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장 운동이 활성화가 돼서 배변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이 카페인의 그 탈수 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변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변비가 악화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이런 치즈라든가 유제품, 정제된 탄수화물, 튀김류, 그 다음에 카페인 과다 섭취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 이렇게 충분한 물과 이렇게 함께 드시면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장 건강이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질환을 이제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뇨병의 올바른 이야기는 고혈당증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당이 높아졌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인슐린 작용에 이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질환이죠. 그러면 이 당뇨병은 그냥 단순히 혈당이 높아졌구나. 이제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 신진대사에 전반적인 어떤 그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복합적인 만성 질환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당뇨에 대한 것들이 올바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고혈당증, 혈액이 끈적끈적한 그런 당으로 이렇게 차에 있을 때, 그러니까 혈액에 트래픽이 걸린 겁니다. 이제 차가 밀리듯이 당이 너무나 꽉 차서 이렇게 해서 혈당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혈관에 이제 손상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이 결국은 이제 망가져서 서서히 여러 가지 신체에 어떤 질환이 생겨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이런 질환의 시작이 바로 당뇨병, 고혈당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급성 이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이제 경우가 있고요.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는 주로 이제 당을 이미 앓고 계시는 분들이 중간에 당이 또 갑작스레 떨어졌을 때 이제 고혈당성 혼수 상태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돼서 생명을 굉장히 아주 위태롭게 만들거나 뇌 손상을 심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급성 합병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저혈당 쇼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문제는 이제 급성 합병증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우리 몸을 이제 무너뜨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만성 합병증인데요. 만성 합병증 중에 하나는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런 곳으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눈의 당뇨병성 망막
변성, 이제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망막 중에서도 황반, 상이 가장 잘 매체해야지 되는 그 자리가 우그러뜨리고 망가져 버리는 황반 변성 이런 상태가 돼 버리게 되면 아주 눈이 실명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콩팥이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런 거 해서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 신장이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오고요.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신경 손상으로 오면서 말초 신경 변증 이런 것들이 와서 손끝이 저리다든가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하다든가 계속적으로 신경통처럼 통증이 이제 있다든가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그 심혈관 계열에 심각한 타격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안타깝게도 엄지발가락을 이제 절단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본인이 당이 있으면서도 그 당에 대한 무서움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상시 하던 그냥 생활 습관 그대로 뭐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그대로 드시고 이러는 상태에서 약을 나는 당뇨약을 먹고 있으니까 걱정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리하시던 분이 발끝에 자꾸만 염증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점점 염증이 커져가면서 결국은 이제 염증 부위가 너무나 커지니까 병원에서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당을 앓고 계시는 분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평상시에 이 당으로 인해서 우리 정상적인 어떤 영양이 세포에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어떤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몸을 신체적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뇨라고 하는 이런 질환을 잘 이해하시고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 부모라든가 이제 부모에서 있으면 이제 특히나 좀 당뇨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평상시에 식사량이라든가 식사의 종류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이렇게 좀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곁들여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부모가 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어쩔 수 없이 당이 걸릴 수밖에 없는 멍해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부모가 당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관심 있게 관리해야 될 분야가 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지 그것을 멍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 드리고요. 그리고 또 비만과 대사증후군. 비만은 당연히 당을 만들어내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당이 생기게 되면 또 비만과 연결이 되고 대사증후군이 생겨나면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모든 것이 다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 몸 전체가 아주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만과 대사증후군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이제 가공식품이라든가 칼로리 식사, 그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 식사, 뭐 이런 것들 또 불규칙한 식사, 우리 계속 식사 이야기하면서 지적했던 그런 것들이 당뇨병의 아주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것은 정말 또 중요한 우리 놓치기 쉬운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 임상에서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약사님, 저는 정말 식사를 많이 안 하거든요. 식사 소식하죠. 운동도 참 열심히 하죠. 병원에서 주는 약도 참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당이 잘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불안하면 은행에다 저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 돈도 찾아갖고 나오듯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고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당을 이렇게 세포에다가 갖다가 정상적인 어떤 이런 대사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혈액에 당이 증가해서 이 높은 고혈당 상태를 유지해서 언제든지 폭발적인 힘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만성 스트레스, 현대인이 갖고 있는 만성 스트레스도 아주 강력한 당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수없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제 그 노화 과정이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과거 같으면 이미 뭐 그 만성 질환에 노출되기도 전에 우리 생을 마감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 일을 60에 끝내놓고 90까지 사는 마지막에 노화 과정을 갖고 가는 그 기간이 생기게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어떤 이런 대사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많아지면서 당뇨가 또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설탕만 조심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설탕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식품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빵입니다. 그 정제된 밀가루는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서 그 혈당을 팍 올려주는 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아주 주범이기도 하고요. 보통 그 우리 혈당 지수라고 얘기하는 GI 지수가 한 80에서 95 정도로 설탕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잼이라든가 마가린, 햄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곁들여진다면 인슐린의 폭주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감자튀김, 감자칩이 있는데 이 감자는 익히게 되면 GI 지수가 이제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더 치명적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기름과 전분이 결합해서 혈당, 그다음에 염증, 지방간 이렇게까지 이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자튀김이라든가 감자칩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주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달콤한 음료죠. 콜라, 과일 주스, 에너지 음료라고 얘기하는 이런 액상형의 이 당은 가장 빠르게 당을 끌어올려서 우리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이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찹쌀떡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찹쌀떡이라든가 인절미라든가 이런 떡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금 전부 다 농축하고 다져서 응축해놨기 때문에 하나를 먹었지만 사실은 우리 밥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이 쌀을 한꺼번에 먹는 거나 비슷한 이런 결과를 만들고요. 특히 이 찹쌀 같은 경우에는 그 GI 지수가 굉장히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당을 올리는 이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정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뇨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음식을 어떤 특정 짓는 것보다도 소식하고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고 기름지거나 튀기거나 이런 열을 가한 음식을 줄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어떤 당뇨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당을 조절하는데 좋은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우선 첫 번째 콩을 꼽고 싶고요. 이 콩은 정말 당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당을 이렇게 서서히 흡수시켜주는 우리 슬로우하는 이런 천천히 대사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당의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내고 당을 이렇게 잘 조절해 주는데 매우 좋은 이런 작용을 갖고 있는 게 콩입니다. 그래서 콩 자체를 청국장 형태
형태로 드셔도 되고 끓여서 두유 형태로 콩물을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식초와의 만남이죠. 콩을 식초에다 담궈서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울거내게 되면 이제 초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 초콩을 꾸준히 드시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 당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콩을 첫 번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식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초는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 이 당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의 작용을 20% 정도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아밀라제, 그러니까 당이 우리 몸 속에 분해가 돼서 들어가는 속도를 이게 조절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초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주는 TCA 사이클을 정상화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음식이고요. 또 비록 신맛이지만 이것이 인체에서 다 대사되고 맨 마지막에는 이것이 결국은 알칼리화되기 때문에 인체의 산성화를 막아서 각종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작용까지 갖고 있는 것이 식초이기 때문에 식초 추천드리고요. 또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갯벌 음식입니다.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라든가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체의 신진대사에 필요로 하는 많은 미네랄을 포함해서 특히 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연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음식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나오는 가령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리고 우리 심혈관 질환의 가장 대표적이고 여러 가지 몸의 해독 능력을 뛰어나게 만드는 마늘과의 만남, 이래서 갯벌 식품과 마늘을 같이 해서 가령 마늘탕 두 개를 끓여서 이렇게 이것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정말 당이 약의 수준에 가깝게 조절이 잘 되는 것을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자연의 단맛을 가진 식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뇨 환자나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양면의 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혈당 지수, GI 지수라든가 혈당 부하 지수, GL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현명하게 이제 우리가 잘 선택하면 이 과일도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아주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이제 GI 지수가 38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50 이하가 됐을 때 GI 지수가 이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과는 38, 그리고 팩틴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갖고 있고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두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두는 GI 지수가 40에서 50 정도는 되지만 여기에는 식이섬유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갖고 있어서 자두 역시 당뇨 환자가 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과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추천드릴 수 있고요. 또 자몽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몽은 이 대사를 원활하게도 도와주지만 몸 안에 염증을 완화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서 자몽을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제 뭐 토마토가 과일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 채소라고도 분류할 수 있지만 저는 토마토를 또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토마토는 GI 지수가 15에서 잘 숙성이 돼서 30이 넘지 않는 아주 가장 적은 GI 지수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복부 지방을 없애주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낮춰주는 그리고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그런 경로를 억제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 해서 당뇨에 매우 도움이 되는 연구 임상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마토, 자몽, 블루베리, 자두, 사과 5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난치성 환자를 만나면서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점과 한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면서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환자를 만날 때 많은 안타까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환이 내 시작이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의 고통으로부터 치유가 되거나 또는 그 질환이 경감이 돼서 삶의 질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에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성 질환을 접근했던 이런 방법들을 저 아닌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깨달음을 갖고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공감이 돼서 이렇게 정말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도 많은 이야기도 드리고 음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식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이런 힘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꼭 경험하셔서 정말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여기 떠먹여주는 TV에 올 때 제가 제 손으로 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왔을 때 이 차는 제가 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그분은 매일같이 택시 운전을 하지만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가야 될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는 손님에 따라서 가야 되는 장소가 틀립니다. 지금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곳에서 잘못 휘둘리게 되면 목적지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몸의 주인공은 나다. 내 몸의 선장은 나다. 내 몸의 주치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병이 나기 전에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이런 건강한 삶,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